네,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하면은 WWDC 2014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새로운 운영 체제를 내놨지만 아이폰 6에 대한 또 언급은 없었고요. 자세하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자꾸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신제품 발표회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개발자를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앱 개발자, 네. 그다음에 애플이 개발 도구를 내놓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회의이지 애플의 신제품을 공개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안에서 항상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제품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네. 원래는 그걸 위한 회의가 아니었고요. 이번엔 정말 개발자들을 위한 회의였다. 네. 그런데 왜 개발자들을 위한 회의를 가졌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살펴보면 네. 개발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썼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 호환성이라든지 확장성, 공유와 관련된 그동안 애플엔 없었지만 안드로이드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대거 가져왔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새 앱 개발 언어인 스위프트라는 것을 배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나타났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앱을 사면 그 앱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6명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앱의 판매를 줄이는 것 아니야라고 네. 착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 개념으로 봐야죠. 아이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카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이제 졸라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이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네.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일부 이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앱 시장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확장성 정도에 좀 더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위젯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위젯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상단바에 들어가는 위젯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 그러니까 주식,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 이외에 위젯이 이제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젯의 개념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키트가 나왔다라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메탈이라고 하는 3D 엔진이 이제 새로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기존 엔진보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왔다라는 점이죠. 네. 근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만든 키트가 3D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도 시킬 수 있으면 안드로이드가 이와 비슷한 걸 개발하지 못하면 이제 애플에서 되는 게임이 똑같은 품질로 안드로이드에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게임을 굉장히 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애플의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환호했고요. 네.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위프트가 조금 전에 이제 외신을 전했던 이준희 앵커가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10줄을 2줄로 줄일 수 있는 문법의 이제 좀 혁신이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줄짜리 문법을 2줄로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것이 개발자들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오류를 줄이고 개발을 쉽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안착되게 되면 향후 애플의 앱 시장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스마트홈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나왔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개발자 회의 그 직후에는 애플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제와 또 간밤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만큼 환호하고 있다라고 해석 가능할까요?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막상 기대했던 이 디바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이폰 6가 좀 더 빨리 나와주길 기대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 있었지만 그때 약간 거래가 증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기사를 보시면요. 외신의 이제 CNBC의 기사를 보시면
애플이 최고가를 찍었던 게 705달러였는데 그 705달러를 10월 달 내에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근거는 최근에 옵션 거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옵션 투자자들은 10월 달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 때도 굉장히 많은 롤오버를 통해서 콜옵션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콜옵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된 대형 투자자들이 조금 더 빠져나가지 않고 애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다. 이것은 애플의 새 서비스 그리고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신형 아이폰이나 iTV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언제쯤 이런 기대감을 더 가져봐도 좋을까요? 핵심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때문에 기기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여전히 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기의 스펙들은 점점 대동소이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그와 관련된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이번에 개발자위에서 새로운 문법을 내놓고 새로운 앱 호환성을 내놓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인가. UX를 이제 결국 통일한다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의 iOS에 익숙해진 사람은 네. 컴퓨터에서도 자동차에서도 TV에서도 모두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애플이 과거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1세대 PC에서 실패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성도가 높은 그런 기기들과 그런 OX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최대 시사점은 기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애플이 자신들의 충성도, 로열티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들고 나왔고 그 전략들의 핵심은 개발자들이 되고 있다. 앱 개발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향후 컴퓨터 시장은 이제는 OS 프로그램 시대를 넘어서 또 웹 시대를 넘어서 앱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앱 개발자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거고요. 네. 향후 자동차 시장이 되었든 TV 시장이 되었든 그와 관련된 앱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와 관련된 개발자들의 충성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는 애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단편적으로 아이폰 6 언제 나오나요? 이 질문만 하고 있었는데 집중해야 될 곳은 이곳보다는 조금 더 애플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려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스마트 홈 등 공유나 확장성 또 스위프트 같은 간편성에 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좀 아이디어 얻어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비가 물론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 TV 시장에서도 앱 시장을 어떻게든 확장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쓸모없는 TV들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스마트 TV를 대체할 수 있는 싼 상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본다면 네. 결국은 아직도 애플의 상당 부분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중요한 게 네. 하드웨어 아웃소싱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와 같은 강점을 가진 회사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국내는 없다라는 점에서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핵심 종목이라고 보여지나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의 최대 이슈는 결국은 어떻게 해처 모여를 하느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주가가 쉽게 밀리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 IT 분야의 순수한 흐름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애플에 한 걸음 뒤쳐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핵심이지만 서비스 분야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WWDC 2014를 통틀어서 시사점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 시사점은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앱 시장의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성,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앞으로 혁신적인 기기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네. 결국은 앞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기를 바탕으로 얼마나 서비스들을 잘 묶어나갈 거냐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잘 묶어나갈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구글이 애플이 최근에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IT 선도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흐름과 하드웨어만 강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네. 지금은 얼마 보이지 않는 이 차이점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정착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11자로 보이는 게 있지만 이게 만약에 각도가 1도 정도 틀어져 있다고 칩시다. 네. 지금은 별로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2, 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그 벌어질 수가 격차가 있는 벌어질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틀어진 1도의 각도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맞춰 나가는지를 우리는 계속 관측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1도를 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혁신적인 기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내놓느냐, 또 기존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또 연결시켜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잘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서비스 그 혁신도가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